저희는 코로나가 딱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일자리를 다 잃었어요. 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아르떼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주제가 사람들이 소통이 불가능하고 소통이 계속 단절이 되고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닐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2021년 이 주제가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문화예술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은지쌤한테. 같이 해보자. 선생님들에게도 고립과 외로움에 또 문제가 있었나요? 공연 기획하던 일을 하다가 그만뒀던 게 이제 임신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서 그만두게 됐거든요. 큰아이 키우면서부터 저는 이미 고립이 시작됐어요. 아기 키우고 뭐 이사도 가가지고 큰애 조금 키워놓고 살만하니까 둘째가 또 생겨서 둘째 또 낳고 또 키우고 계속 그러던 와중에 어라운드 참여하면서 내 이름 걸고 할 수 있는 무언가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 나아졌죠. 영국의 보스턴이랑 링컨셔주에 있는 유럽계 이민자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문화에서 약간 체험의 기회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키트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도서관에서 아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문화센터처럼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축제들 아니면 저희가 조사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면서 그분들한테 예술 체험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 예술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보거나 인터뷰를 해보거나 하면서 배울 점, 공감이 갔던 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트랜스포티드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이 좀 일치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건 예술교육의 접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교육이라는 게 너무 멀게 느껴지면 안 되고 예술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되게 멀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트랜스포티드는 지역 예술가들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가장 이해도가 높은 예술가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예술 수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만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낯선 게 아니라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저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저게 예술교육의 막 완성도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구나. 그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을 만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술교육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집중을 하면 그 후에 완성도는 따라오는구나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두 분은 참여자들에게 거리감이나 불편함이 이제 발생한다 혹은 그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혹시 그런 경험이나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로에서 일을 했을 때 어린이들 대상으로 놀이학교라는 걸 아동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저는 공연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공연장을 조금 더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간과했던 건 참여자가 아동이었다는 거죠. 참가 신청서를 쓰고 그거를 서명을 해서 뭐 사진을 찍던지 팩스로 해서 보내야 되고 이런 그런 좀 어려운 참가 신청 방법.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동의도 받아야 되고 왜냐면 저희 자료로 남겨야 되니 사진 촬영 초상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서류가 필요했는데 참여자는 아동이었는데 그런 걸 요구했던 저희의 실수가 있었어서 프로그램은 정말 너무 평가를 좋게 받았는데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서 그게 폐기가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문턱이 낮아야 된다는 거죠. 뭐 참가 신청서를 쓸 필요 없이 뭐 전화 한 통이면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은 이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예술로 하는 방법으로서 뭐 대면, 비대면 혹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말씀이나 제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외로움이랑 고립이라는 게
이거는 이미 뭐 저희가 연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뭐 영국에서는 고독부가 설치될 정도로 굉장한 사회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대면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또 비대면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이 이제는 무조건 같이 가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예술 교육만큼은 조금 더 대면으로, 그러니까 대면의 비중을 조금 더 둬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비대면 예술 교육 너무 좋죠. 비대면으로 저희도 편함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줌으로 하면 너무 편해요. 너무 좋지만 예술이라는 건 좀 상호작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을 누군가가 경험을 시켜줬을 때, 그러니까 경험을 하러 갔을 때 그거를 감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감상하는 사람의 반응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한 감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술가들은 그 감상을 바탕으로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비대면에서는 사실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에서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면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과 대면이 함께 갔을 때 그런 상호작용적인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저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시작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비대면이 필수가 될 텐데, 예술교육도 비대면의 시대가 올 텐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인데, 사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아, 예술교육이 비대면으로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외로움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이 연구를 하면서, 물론 두 분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 결과 공유의 시점에 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람은 보통 타인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내가 엄마인 거고, 누가 나를 친구라고 부르니까 내가 친구인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환경이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술은 끊임없이 그걸 물어보잖아요. 하다못해 그냥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라도 네가 그리고 싶은 건 뭐야?를 내가 생각하게 되고, 음악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은 뭐지? 나는 이걸 어떻게 느끼지? 이걸 끊임없이 나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 고리타분하고 뻔한 답변이지만 외로움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방법도 예술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예술 교육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예술은 너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 이것이 너와 함께라면 너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조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네가 누군지 조금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은지 선생님이랑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예술교육이 필요한 이유겠죠. 예술교육이 필요한 이유고, 이제 예술이라는 게 정해진 형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 창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의 정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어라운드 하시면서 나는 이런 어떤 배움이나 나에게 이런 성과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활동을 해볼까 생각 중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조사한 내용을 들고 어디로 갈까 이야기를 해봤을 때, 공동거주 주택 이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최근에 LH가 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이 주민행복센터로 바뀌었어요. 바뀐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행복에 관해서 컨텐츠를 저희가 좀 제안을 해보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국 조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막 영국 생각하면 막 영국 락밴드, 비틀즈 되게 막 문화 선진국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막상 조사해보니까 사실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생각도 결국에는 다르지 않다. 우리도 예술가고 그들도 예술가고 예술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 다 동일하고 우리가 생각을 그냥 소통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경험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이 어라운드가 문화적 장벽도 깨주고 저희가 세워놓은 이상한 장벽들 그런 장벽들도 좀 깨주고 저희 기준에서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것들도 좀 이렇게 막 인터뷰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깨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